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종희 대표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재미있으시대요? 모르겠어요. 뭐 꿀과 성의꿀보다 달다고 늘 하시니까.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또 어떤 때는 제대로 읽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읽어야 이게 또 제대로 읽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 저희 아버지 시대는 성경 통독 바람이 불었다면 그 이후에 한 80년대 중반부터 큐티 바람도 불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뭐 필요하긴 한데 성경을 좀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 특히 어떤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네. 뭐 이제 신학에서도 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 읽기 그래가지고 네. 너무 하나님의 이제 창조, 뭐 타락, 구속, 예수님의 십자가 요 라인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물론 당연히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 아주 총체적인 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넓은 그 성경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좁아져가지고 너무 내면화되고 개인화되고 네. 나 하나 똑바로 살자 뭐 나라도 똑바로 살자. 그럼 뭐 마치 무슨 뭐 도덕적인 그런 지침서처럼 좀 하는 경향이 아직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이라는 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될까요? 그런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신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네.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과정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네. 거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옆으로는 고통받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게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오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실 가나안의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같이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하나 깨진 거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랑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외면했죠. 네. 그 오히려 종교가 어떤 이 정치 권력을 더 이렇게 강화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수단으로.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적인 가치, 주변의 수많은 이방 나라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나안에서 실현하기 원하셨는데 그게 이제 실패한 것이 사실 구약의 역사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포한 게 희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걸 믿는 것 이렇게 개인주의화 시켰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거는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그것도 선포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또 내 주변에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면서 뭐 십자가 하는 좀 너무 기독교가 좁아졌다. 성경을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보면은요 훨씬 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것들도 훨씬 더 잘 보이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아주 막 눈빛이 더 빛나시면서 빛나시면서 이렇게 강의하셔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네.
그 문자주의적 성경관에서 벗어나셨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네. 어떤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요번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주일날 저희가 이번 주일날 막 비가 왔거든요. 원래 이번 주일날 어떤 야외에서 뭔가 예배 드리고 나서 일정이 있었는데 그게 비가 오는 바람에 실내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실내로 여기서 갈 곳은 쇼핑몰밖에 없더라고요. 어차피 한국에 가서 부모님들이나 친구한테 선물을 이제 해야 되니까 가기 전에 예, 그걸 사라고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밥값을 이렇게 주면서 너네들 뭐 밥 때 되면 모이지 말고 너네들 알아서 사 먹어라. 뭐 그것도 경험이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밥을 안 먹었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쇼핑도 안 했대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러고 자랐는데 지금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제 문자주의적 해석에 근거한 어떤 그런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옛날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고 그렇죠. 있더라. 요새 애들도. 그 본래의 뜻, 정신 이런 것보다는 그 문자에 얽매여 있는 거. 근데 저는 여기 그 질문에 있었는데 뭐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게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진리의 반쪽아리만 알게 될 때는 그게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억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얽매이죠. 근데 그런 걸 좀 하여튼 안타까웠어요 이번에도. 예, 얘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이쯤에서 김종희 대표님을 이모저모 아기자기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거 하셨어요? 네모 퀴즈. 이번 코너는 아까 그 OX 퀴즈보다는 뭐 조금 더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오래 생각하시면 안 되는 퀴즈입니다.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희가 기자가 해야 되는 거지 왜 제가 이거. 한번 당해보셔야죠. 저희가 드리는 질문 중에 네모네모에 해당하는 그 곡 칸에 들어가는 답변을 3초 내에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들어갑니다. 나는 아내의 네모네모한 점이 너무나 좋다. 네모네모 두 글자? 아니요, 뭐 아니요, 글자는 상관없습니다. 순종. 순종적인. 아내는 나의 네모네모한 부분을 못 말린다. 아내가 나의 네모네모한 부분을 아내가 못 말린다. 고집? 나는 딸들이 네모네모 할 때 쟤네들이 내 딸인가 싶다. 그런 적이 없는데. 내 딸이 맞아요, 항상? 그래서. 항상 예측을 벗어나지 않나 보죠? 아주 착한 딸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모네모는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낫다. 없는데. 정말요? 아버님을 그래, 그러면 존경하시는군요. 농담. 우리 아버지 농담이 없으셨군요. 나는 네모네모한 기자가 정말 사랑스럽다. 글 잘 쓰는 기자죠, 뭐.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글쓰기를 잘하려면 네모네모가 필요하다. 끊임없는 연습. 나는 네모네모한 사람 앞에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그래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앞에 신경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좀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좀 긴장된다. 글쎄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길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전혀 아닌데 자기가 마치 교회 개혁의 어떤 전사인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수구적인데. 약간 위선적인. 그럼 이제 올라오죠. 네, 그런 답변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루 중에 제일 마음이 편할 때는 네모네모한 시간이다. 편할 때, 이거 없는데, 퇴근하는 시간이겠죠. 지금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네모네모다. 돈이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꼭 듣고 싶은 한마디는 네모네모다.
수고했다. 예. 저희 또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너무 그러게, 좀 당황하시면서도 대답을 잘해주셨어요. 상당히 당황스럽네. 우리 대표님의 많은 질문에 여태까지 그 취재를 당했던 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마 어려움을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 대답하신 것 중에 아내의 순종적인 면이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요새 참 드문 여인이신데요. 거기서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연애할 때 저희가 연애를 뭐 9년을 했거든요. 사실 연애 오래 했는데 연애하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연애할 때 그런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남자가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진짜 그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죠.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가끔 그 얘기하면 아니 그때 그래서 우리 사귄 거 아니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냐 말을 못 하는데 어쨌든 이 길을 가는 게 배우자로서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뭐 한 번도 그런 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힘들었던 적은 없었고 말리거나 그만두기를 바라시는 그런 뭐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거 아니까. 꼭 그 다음 질문에 나오잖아요. 아내는 나의 고집을 못 말린다. 그렇죠. 못 말리죠. 그 고집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으신 뭐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셈이죠. 나는 딸들이 네모네모 할 때 쟤네들이 내 딸인가 싶다. 이럴 때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춘기 딸이 있는데 장난 아니던데. 아, 그래요? 그 따님들이 착하고 뭐 FM대로 크고 있나 봐요. 예, 뭐 크게 제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건 없고 딸들이 아빠의 고집을 아예 말릴 생각을 못 하니까. 저는 뭐 거의 불만은 없어요. 아버지보다 내가 농담은 훨씬 낫다. 아버지는 농담을 전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설교하실 때는 굉장히 유머를 많이 쓰세요. 설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만나거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요 전혀 말이 없어요. 말을 잘 못하시고 그래서 별명이 뭐 돌부처라 그랬어요. 사람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별명이 돌부처. 그러니까 강단에만 올라가시면 그냥 너무너무 거의 개그맨 수준이었고 굉장히 웃기시고 재밌었어요. 그럼 그런 은사가 있으시다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활용을 안 하셨을까요? 좀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워낙 그 농담과 유머를 이제 그 성도들한테 다 쏘셔가지고. 아니 근데 저희 아버지는 또 재밌는 거는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하시거나 외부에서 집회를 하실 때는 굉장히 재밌게 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재밌는 목사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정작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딱딱하게 했어요. 굉장히 딱딱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자식한테는 굉장히 엄하고 남의 자식한테는 굉장히 유하고 그러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집에 오시면 뭐 저도 집에 가면 말이 없긴 한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사람 만나서 지금처럼 저처럼 말이 많다거나 그런 거는 저희 아버지는 없어요. 또 그런 것도 그런 거하고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왜 가수들이 집에 오면 노래하기 싫고, 그렇지, 그런 또 개그맨들이 집에 오면 또 웃기기 싫고, 뭐 요리사들이 집에서 요리하기 싫고. 나는 글 잘 쓰는 기자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나한테 순종적이라든지 이렇게 고분고분하거나 다른 면에서 어필하는 기자보다는 글 잘 쓰는 게 최고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그렇죠. 제가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써서 기자가 촌지를 안 받는데 촌지 안 받은데 기사는 되게 못 써요. 근데 어떤 기자는 촌지를 받는데 기사를 잘 써. 그럼 어느 기자가 좋은 기자냐?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러면서 저는 촌지를 받더라 기사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뉴스엔조이 기자로 자기가 지원하고 여기 왔을 때는 촌지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거는 이미 해결돼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촌지 받고 뭐 돈에 의해서 논조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독교 언론들도 많고 근데 적어도 뉴스엔조이에 들어오는 거는
촌지를 받고 안 받고는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단계는 뛰어넘었어야 되는 거죠. 끝나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촌지 안 받는다고 자랑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촌지를 안 받는다고 해서 좋은 기자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사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그 기사를 잘 쓴다는 건 그냥 글재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줄 아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런 거는 뭐 자기가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촌지는요 내가 안 받아야지 하면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글은 잘 써야지 한다고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럼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 글쓰기를 잘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뭐든지 그렇죠. 근데 잘 못 쓰는 사람도 부단히 연습하면 잘 쓰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뭐든지 그렇지만 글쓰기도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잘하는 건 70%는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그 타고난 사람을 쫓아갈 길은 없어요. 그런데 한 30%는 자기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에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타고난 사람은 더 노력을 해요. 그게 재밌으니까. 근데 타고나지도 않은 사람이 노력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타고나지 않았으니까 연습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고, 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몸에 이것이 배려면은 끊임없는 반복되는 훈련밖에 없어요. 예,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내 몸에 배나요?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내 생각이 내 운명을 바꾼다? 그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내 몸으로 만든다고 하는 건 실천을 말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정말 해봐야. 끊임없는 연습만이 답이다. 저는 이제 그건 글쓰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게 그런 거죠. 그렇네요. 너무 이 꿈보다 해몽이 좋죠. 지금 저 감동받고 있잖아요. 너무 우리 또 작가님으로서 우리 또 앞으로 글 쓸 일을 제가 많이 들여서 부담이 확 오시겠어요. 글 쓸 일을 많이 들여서 끊임없는 연습이 되게. 제가 이제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저는 그래요. 물론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죠. 근데 저는 핸드폰 같은 거 문자 텍스트 주고받을 띄어쓰기 다 해요. 제대로 띄어쓰기 맞춤법 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메일 보낼 때도 메일 그냥 보내지 않고 문서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몇 번을 교정하고 고치고 또 고치고 해서 그걸 카피해서 이메일로 보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사진 같은 건 그럴 필요는 없죠. 텍스트도.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제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그냥 좀 맞춤법 틀려도 되겠지. 물론 괜찮죠. 하지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제 긴장이 풀어지는 거고, 그러면 실제로 공적인 글을 쓸 때도 그게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글을 쓰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연마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공적인 일을 할 때 그런 실수를 안 한다. 저는 공인이 짊어져야 될 하나의 숙명이다라고 생각해요. 더구나 언론인이시고 그러니까. 글을 쓰는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내가 사적으로 썼더라도 요새는 또 그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텍스트 보내면서 스펠링 급하게 쓰느라고 스펠링 틀렸던 게 갑자기 마다움에서 원래는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여기 한국에서 쓰는 걸 안 쓰고 미국에서 이제 새로 구입을 해서 쓰는데 이게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게 손가락으로 그래가지고 오자가 날까봐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요새는 일부러라도 핸드폰 용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이렇게 뭐 맞춤법도 틀리고 어법에도 어긋난 걸도 많이 쓰는데 그게 또 맞아요. 그런 거슬리시겠어요? 젊은 친구들이 일부러 왜 틀리면서 네. 그게 또 어떤 문화로 되는 것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불편함을 안 느끼는데 보내실 때 저 자신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뭐 크크크 흐흐흐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부드러워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만 있으면 훨씬 더 부드러워질 텐데 그게 없는 바람에 이게 딱딱해지는 상대방이 이게 농담인가 진담인가 헷갈리는. 그거는 왜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자기 일종의 관리라는 거죠. 자기 관리. 그게 이제 사적인 글에서도 그걸 내가 절제하고 또 잘 정제해서 쓰는 버릇을 해야 실제 내가 글을 쓸 때에도 그게 이제 반영이 되고. 예, 좀 그런 좀 강박증이 좀 있어요. 이게 좀 재미없는 인생이죠. 그도 그냥 키읔키읔 쓰는 게 아니라 그 제대로 그 쓰시면 되겠네요. 재미도 좀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볼까? 네. 나는 위선적인 사람 앞에서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네. 그죠? 그리고 뭐 정말 자기가 속으로는 안 그런 거 뻔히 아는데, 보이는데, 예, 그렇죠. 내가 막 어떤 개혁의 전도자고, 막 이런 분인 것처럼 예. 사실 특히나 언론을 하시니까, 예. 그런 분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가치 중립적이다라기보다 가치 지향적인. 근데 그 지향하는 가치가 뭐냐, 교회 개혁이고, 그 교회 개혁의 본질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할 때예요.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은 이제 주로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하죠. 근데 꼭 목사만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돈 많은 장로라든지 뭐 그렇죠. 교회 개척 멤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목사를 머슴처럼 부릴 때도 있고 그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주로 그래도 이제 목사들을 많이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분쟁이 났어요. 목사파랑 목사 반대파가 이제 붙었어. 그럼 목사 반대파들은 자기들이 개혁의 전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취재를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저 목사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회 문제라고 해서 다 보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정말 이 기득권 세력과 개혁 세력이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둘 다 똑같은 이 수구 세력들이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기득권만 찾으려고. 네. 근데 자기가 목사 반대파니까 개혁이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거나 취재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혁 세력과 수구 세력과의 싸움이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가치 지향적인 입장에서 물론 기사를 쓸 때는 공정하게 쓰지만은 취재도 공정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는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제보가 오거나 상담이 와서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뭐 이쪽이나 이쪽은 똑같은 수구와 수구다. 네, 그럴 때는 뭐 당신들끼리 싸워요.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러시구나. 그러면서도 하루 중에 제일 마음이 편할 때는 퇴근 시간이다. 이건 정말 일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퇴근하실 때 눈물 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아니 할 말이 없어서 그거 했어요. 뭐 3초내에 답을 해야 되니까. 그런 사실 또 기자나 이거는 퇴근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뭐 대표가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24시간 잠자는 그 망각의 시간 외에는 또 심지어는 꿈속에서라도 오나가나 이제 그 생각만 하니까 뭐 사실은 뭐 없죠. 여기 미국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있으면 한국이랑 이제 시차 때문에 제가 아침에 눈 뜨면 거긴 밤이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 거긴 아침이고 그럼 업무가 또 서로 교체하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으면 이 주중에는 낮에는 제 업무를 하고 여기서 업무를 또 밤과 새벽에는 한국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정신없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것도 숙명이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그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제가 막 힘들어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표정 보면. 좀 놀랐어요. 힘들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위로를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위로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냥 같이 놀면 돼요.
지금 가장 큰 고민입니다. 돈이라고 아니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지만 굉장히 와닿는 답인데요. 뭐 재정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이 많으신가요? 그렇죠. 뭐 가령 우리처럼 기독교 내에서 특히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비판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15년 동안 계속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좀 또 비판의 이 칼날을 가지고 약간 공갈도 하고 그래서 큰 돈도 받아내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그래 본 적도 없고 저희를 후원하는 분들은 매월 10,000원씩, 20,000원씩, 30,000원씩 이렇게 소액으로 후원하시는 분 한 2,000명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있거든요. 저희는 운영의 거의 80%가 후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빠듯하죠. 굉장히 빠듯하고 그러니까 늘 이제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래도 15년 지나니까 이제 뭐 생활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제 고민은 뭐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더 이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자들이 사실 젊은 이제 이 의기를 가지고 여기에 딱 시작을 하는데 그게 2, 3년 못 가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돼야지 오래 갈 수 있고 오래 가야지 질적인 이제 뛰어난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자꾸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끊임없는 연습으로 또 경험도 쌓이고 글도 경력이 쌓이고 해야 쓸만하면 그만두고. 그렇죠. 그래야 이게 오래 가야지 한국교회에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지난 15년간 저희가 해본 결과로는 생존하는 데는 이제 그 선은 지켰는데 그 다음에 발전적으로 기여하는 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 저희가 진짜 가야 될 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일단은 돈이죠. 돈이 좀 더 있으면 기자들 월급을 더 주고 싶으세요? 그렇죠. 더 오래 있을 수 있게. 그래야지 오래 있고 다른 돈 걱정 안 하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 언론사일수록 사실은 그런 유혹이 많을까요? 유혹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독립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혹과 이제 이 공갈 뭐 이 두 가지인데 그렇죠. 뭐 저희 뭐 1년에 한 2-3건 정도의 소송은 늘 물고 가요. 하나 해결하면 또 물려 있고 또 이렇게 또 있고 뭐 늘 이제 그런 식으로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두 가지를 지키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좋은 기사를 써서 한국교회에 유익이 되려면 좀 그런 이제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가 할 일은 그래서 후원자 이렇게 모집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그런 이 펀드레이징보다는 목회자 자녀들 미국 여행 막 이런데 모금을 막 더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짜증 나죠. 이 대표가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막상 그게 또 신문사 운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상관이 없으니까 많은 분들은 이거 모금이 잘 되고 하니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겠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돈을 주셨는데 왜 우리 살림살이가 나아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통장 자체가 따로 나누어져 있고 이게 섞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쓰인 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보고 우리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다 깨알처럼 보고를 해요. 근데 이게 남아도 다른 데로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생활비와는 전혀 다르죠.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를 그렇게 보지.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지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더 많이 동참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이게 비판을 하는 언론사일수록 그렇죠. 남을 비판하면서 무너지면 그 비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남을 비판하는 만큼 그거보다 더 엄격하게 나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제가 한국 가면 이제 또 우리 생활비 모금해야 되나. 여행 끝났으니까. 또 저희 방송을 듣는, 저희가 전 세계로 나가니까 많은 분들 중에서 또 우리 그 대표님의 가장 큰 고민을 들으신 분들이 또 해결해 주실 것 그러게 같습니다.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하나님께 꼭 듣고 싶은 한마디가, 이제 좀 수고했다.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네. 공감이 확확 됩니다. 지금 듣고 싶은 것보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 모든 게 끝났을 때. 그 목사가 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기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근무하시던 신문사를 나와서 새로 창업을 하셨어요. 네. 꽤 큰 모험이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안 된 거나 두 가지 이유였어요. 하나는 너가 아버지보다 더 목회를 하면 잘할 재주가 있는데 동정동본 결혼하면 너 교인들한테 그냥 밟혀가지고 목회 시작도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경험에서 나온 이제 얘기시잖아요. 또 하나는 아버지는 이렇게 목사로서의 사랑으로 다 품고 감싸고 이해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이 사랑보다는 정의심이 강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감 갖고 목회하면 안 된다. 교회 시끄러워진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럼 뭐 하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버지가 그런 교단에 어른이셨으니까 저도 그 교단에 신문사에 지원을 해서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단 기자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교권의 횡포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비리나 부정부패 이런 게 일반인들은 전혀 몰라요. 일반 교인들은 모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자가 돼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도저히. 무슨 부정부패가 제일 많았어요? 일단은 자기가 지금은 이제 다 알려졌지만 어떤 총회장부터 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가지려고 할 때 돈을 쓴다든지 또는 그 돈 몇 푼에 쉽게 넘어가요. 또는 지역 감정. 지역 감정이 사실 이 대한민국 정치권보다 더 심한 게 교권이에요.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어떤 인맥 이런 걸 통한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인 모든 그 방식이 교권 안에서 돌아가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온 그게 있다 보니까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거의 여기는 쓰레기통이더라고요. 쓰레기통 여기는 막 악취가 나서 제가 그때 30대에 20대 후반에 들어간 30대에 이걸 내가 겪으면서 이건 내가 못 살겠다. 그러고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기자니까 그걸 봤으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단은 또 못 써요 그걸. 그렇죠. 쓰면 어떻게 돼요? 쓰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안에 와서 못 쓰게 하니까. 집에 실리진 않겠죠. 그렇죠. 안 실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자가 그러면 그게 무슨 기관지 무슨 홍보맨도 아니고 언론이냐 홍보맨이냐 이게 홍보맨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을 써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서는 이제 기자 나와서 그럼 나는 사실은 그거 뉴스에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15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다들 그때 뭐 잘하면 1년, 아마 한 6개월이면은 그냥 기부업 할 거다 그랬는데 뭐 저도 얼마나 어떻게 갈지 몰랐죠. 15년까지 올 줄은 뭐 저도 전혀 뭐 그때는 생각 없이 했죠. 아니 비판만 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15년을 버티셨어요? 그러게요. 어떻게 오더라고. 누가 주인이냐, 할 때, 돈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그런 거.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나오셨을까? 글들을 많이 쓰셨으니까. 그러면 그걸만 봐도 정말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15년을 이끌어 오시면서 정말. 그렇지, 이제 교단지의 기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이 있잖아요. 구독자도 있고 또 봐주는 광고해주는 데도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단지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그 대신에 쓸 걸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저도 뭐 초기에는 뭐 괜찮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은 20년 전에 기자 초봉과 제 지금 20년 후에 지금 월급과 비교해보면 그때가 더 많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억대나. 제가 뭐 억대겠어, 무슨. 어쨌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맨땅에 완전히 시작했죠. 저희가 뭐 누구 스폰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 몇 명이 모여가지고 적금 깨고 그때 퇴직금 받은 거 털고 해가지고 이제 7,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몇 달 못 갔죠. 한 4개월 가고서 이제 다 바닥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굶기 시작했고 집에 뭐 한 푼도 못 가져가고 한 5, 6년간은 뭐 예를 들어서 통장에만 300만 원 있다. 그럼 우리 5, 6명이 5, 60만 원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그게 뭐 있으면 나눠 갖고 없으면 못 갖고 그게 뭐 한 5, 6년 그렇게 갔죠. 다들 한 집안의 가장이실 텐데. 그렇죠. 참 그래서 쉽지 이제 않은 막 일이었겠어요. 빚이 뭐 이제 쌓여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떠나가고 그리고 그냥 그때는 또 종이 신문이었으니까 그렇죠. 고정 비용은 또 비용도 계속 많이 그러네요. 들고 그렇다고 해서 광고 누가 그렇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그런 비용 때문에 종이신문 안 맞는 인터넷이나 SNS가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 하나 이제 남았는데 이건 어쨌든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개인 빚이. 우리는 회사는 빚이 없어요. 저희는 지금 빚 하나도 없어요. 예. 다 개인 빚이에요?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졌던 거 갚을 길이 없으니까. 보통 일반 회사는 그 회사는 빚이 있고 사주는 빚이 없는데. 네.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뭐 늘 이렇게 사람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많이 하는데 진짜 누가 주인이냐. 네. 예. 그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런 사람이 뭐 주인인 거지. 맞아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직원에게 뭐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게 참 말은 좋은데 그 직원이 뭐 사실 돈 없으면 우리 회사 돈 어떻게 이걸 채우지 뭐 고민하겠어요? 돈 없네. 그렇죠. 나가버리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좋은 말이 저기에 하나도 안 돼요. 돈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주인이지. 네. 그 돈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결혼하면서 빚이 생겼다고 하셨고 그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 더 궁금해지는데 뭐 그거는 이제 제 얘기보다는 이제 우리 집사람 가족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뭐 힘들어하죠. 예, 힘들어하고 어쨌든 그때 이제 빚이 많았어요. 네. 결혼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확 빚이 생겼어요. 갑자기 결혼하기 직전에. 직전에.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한 상태인데 그 빚을 제가 갚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부모님도 무슨 가뜩이나 동동동동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집 빚까지 갖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는 되는데 그때 뭐 이게 오르면 그냥 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 들었어. 이거는 얘는 완전히 말려서 돼가지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사실 마지못해서 승낙을 한 편이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실 그 빚을 갚는 걸 5개년 계획을 잡았어요. 빚 갚기 5개년 계획. 빚 갚는데 5년을 내가 올인한다. 그때 뉴스엔지 하기 전이었으니까 뭐 봉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3년 만에 갚았어요. 그걸. 그 혼자 벌어서 다 갚으신 집사람이랑 거예요? 같이 맞벌이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빚만 갚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돈을 암만 갖다 부어도 이자만 조금 이제 갚는 거지 원금이 안 주니까 그렇죠. 이게 뭐 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원금이 줄기 시작하면서 이게 확 떨어져 나간다고요. 근데 그거를 3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원금이 쭉 줄어드는 게 처음에 안 줄 것 같더니 나중에 확 주니까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게 참 웃긴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자 입장에서
정말 멋있는 남자친구 그래요? 이거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꼼짝 못하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남편이 어딨어요. 아내가 그래서 이 연애할 때 이렇게까지 해주는 남편한테 어떻게 순종을 안 하겠어요, 그죠? 그러네요. 그때 그러고 지금 제가 20년 가까이 울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랑이었어요? 아니면 의리였어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자의 자존심, 뭐 공명심, 정의감. 예를 들어서 여자가 굉장히 좋은 상황, 더 막 좋은 상황이라면은 헤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서 뭐 동성도 뭐 핑계 대고 헤어져. 이거는 남자로서 이게 자존심의 문제들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지 않나? 보통은 떠나기가 쉽죠. 뭐 저희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이 9년 연애하면서 서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이제 인생에 서로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간다는 거에 대한 공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이제 같이 풀어 나가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빚을 갚고 나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올라가야 될 때 이제 뉴스엔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뉴스엔조이도 굉장히 개혁적인 신문이시고 그렇죠. 신문이고 또 대표님도 스타일도 되게 개혁적이시고 또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활 때가 궁금한데 대학생활이 뭐 옛날에 요새는 486이라고 하나요? 40대 그 80년대 그렇죠. 학번이시고요. 그렇죠. 또 60년대 생이시고 그렇죠. 그러신데 그때 뭐 한참 또 시절이 어수선했잖아요. 데모도 많이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86 학번인데 그때가 이제 전두환 대통령 말기에서 노태우 대통령 넘어가는 그런 때잖아요. 그때 뭐 대학이 저는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늘 체류탄 난리였죠. 한번 정상적인 수업이 제대로 안 되고 툭하면 휴교하고. 근데 저는 뭐 굉장히 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그때도 가서 어떤 모 선교 단체에 가서 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이제 학교에서. 근데 참 한쪽에서 돌멩이 날아다니고 막 체류탄 쏘고 막 백골단이 몽둥이 들고 와서 애들 두들겨 패고 그러는데 내가 이게 전도하고 다니는 게 너무 좀 어색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는데 철학을 사실 선택한 이유는 목사가 신학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실 철학을 선택했는데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 신학이나 신앙이나 교회와 이 현실과 굉장히 괴리가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학 시절에 보면서 제가 이제 저도 이게 데모 하는데 막 같이 가보고 저는 어떤 운동권 조직이나 서클 같은 데 가입하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하는데 막 다 따라다니고 예를 들어서 학내 뭐 등록금 투쟁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런 건 너무 좀 아닌 것 같고 뭐 사회 민주화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뭐 군부 독재 타도 그리고 그 남북 그 88 올림픽 뭐 그 공동 개최 이런 게 이슈였거든요. 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뭐 그런데 막 이제 쫓아다니면서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하여튼 계속 그런 이 믿음 신앙과 이 현실과의 이 괴리 사이에서 좀 고민했던 시기였죠. 네. 그 데모하시다가 사창가로 피신한 일이 있으셨는데. 뭐, 제가 사창가를 즐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피신을 그쪽으로. 피신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저희가 그때는 명동, 광화문, 뭐, 서울역, 곳곳에 했었잖아요. 서울 시내 곳곳이. 근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서 막 이제 하는데 백골단이 막 쫓아오고 막 흩어져서 도망가고. 근데 저한테는 이제 교회가 제일 편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로 들어가는데 가는 데마다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